이어도는 그 중국 쪽보다는 당연히 그 우리 이지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反对韩方在两国专属经济区主张重叠的这样的海域呢，采取单方面的行动。 2007년 중국에서는 수엔자오라는 이어도의 중국식 이름이 빠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엔자오를 지키자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했습니다. 这个岛屿现在就是一直以来就是中国的，这个就是我们国家的一个岛，它就是我们国家的领土。 이어도 기지 주변 수역, 어족 자원이 풍부한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라고 합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12만 평에 해당되는 넓은 그런 이제 암초들로 이제 놓여 있고 바로 그런 암초에서 많은 해초류들이 자랍니다. 바닷속 대륙붕에 매장된 지하자원도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가 지나가는 중요한 백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에게도 이 백길은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깊은 항로를 중국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이어도라든가 이런 섬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거로 인정을 할 경우에 중국 잠수함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북 공정에 이은 이어도 공정인가? 주변 강대국을 향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선 없는 전쟁이 외교전 아닙니까? 중국의 눈치를 왜 먼저 봅니까? 남의 나라의 눈치를 보는 그런 관행이 외교회의에 스며 있는 것이 아닌가. 뉴스 추적 이홍갑입니다. 뉴스 추적 손수옥입니다. 지난 19일 전라북도 군산의 한 대학교. 취재진은 해양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와 있는 중국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은 취재진에게 이어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내놓으며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没有争议的问题，这个就是我们国家的一个岛，它就是我们国家的领土。因为这个岛屿现在就是一直以来就是中国的，就像韩国已经在最南端已经定了它的最南界，然后现在韩国竟然在这个上面，在超出它的国土以外建了一些建筑物，这本身就是一种侵权。 학생들은 중국 국민들도 이어도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했습니다. 但是现在就是在中国海洋大学，还有一些民间的老百姓成立了一些就是保护苏援礁的组织，每天进行宣传，甚至在报纸上进行宣传，通过网络进行宣传。可以说现在估计保守估计一点，也有10%的中国人知道中国和韩国正在侵占中国的苏援礁。 이들은 이어도가 한국 쪽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 영토라는 주장도 반박합니다. 如果按照他这个就是离谁近那个理论就是谁的领土，那么你看他对马海峡离韩国近，为什么属于日本？ 이들은 이어도가 중국 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中国公民有义务捍卫我们的每一寸土地，这是我们外交部经常说的。 지난해 9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도에 대해 이렇게 공식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所以我们呢不主张，也反对韩方在两国专属经济区主张重叠的这样的海域呢，采取单方面的行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추적입니다. 이어도 전설 속의 섬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이어도는 현재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어도 앞바다를 놓고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어도를 수엔자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듯이 중국인들도 이어도를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어도 중국 이름 수엔자오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취재진은 한국해양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함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헬기를 타고 1시간 남짓. 드디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해상재해를 방지하고 기상 관측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3년 건설됐습니다. 수면으로부터 36m, 연면적 400평에 달하는 해양기지는 최신 기종의 해양, 기상 관측 장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기지를 찾는 것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들이 기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태극기를 교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태극기가 그 바람에 펄럭이면서 이제 끝부분이 마찰이 돼갖고 이렇게 헤어지고요.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끝부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2006년 12월 말에 와갖고 저희가 교체를 했는데 현재 이렇게 12월 말이면 아직 한 달도 안 됐네요. 연구원들은 강한 바닷바람에 손상된 장비들을 정비하고 각종 관측기기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곳 해양기지에서 관측된 자료는 위성을 통해 육지에 위치한 해양연구원으로 전송됩니다.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 오면은 해양연구원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 다 그 일반인이나 기상청이나 유저들한테, 사용자들한테 다 배포하고 있죠. 이어도는 태풍이 한반도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해류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해양과학 연구에 있어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풍 오는 거에 40%가 이 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반도로 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감지해서 태풍 예보든지 기상 예보, 해양 예보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온 관측에서 어장 예보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간혹 기지로 침입을 시도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어민들을 차단하기 위한 자체 경비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이가 접근하면 4개국어로 경고방송이 송출됩니다. 이어도는 중국 동쪽 천지엔산에서 272km, 일본 최서단 유인도인 후쿠에지마에서 326km, 그리고 한국 마라도에서 14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이어도는 남북으로 약 600m, 동서로 750m, 면적이 약 11만 5천 평에 이르는 수중 암초입니다. 축구장 50개를 지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바닷속 이어도의 모습입니다. 주변 해류가 빠르기 때문에 주로 바위 틈에 물고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럭이라든지 볼락, 방어도 있었고, 제주에서도 요즘에 그 북바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북바리도 있었고요. 돌돔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의 모양은 분화구가 있는 산의 형태로 제주도처럼 화산 폭발로 형성됐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어도의 암석을 분석한 결과 화산 폭발로 형성된 제주도와 같은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도 기지 보링한 자료를 갖다가 이제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로 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응해암증이 형성된 거는 약 한 60만 년에 형성됐고, 암반이 제주도에 있는 석유포, 친생대 사학인데 석유포 층하고 상성 유사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어도는 우리 국민들 역사와 정서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제주도 남쪽에 있는 섬 마라도에서 취재진은 한 역사학자를 만났습니다.
이어도는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신 세계의 어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잡이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새로운 이상향의 그러한 피안의 세계, 그러한 데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해왔던 것이죠. 이어도는 또한 어족 자원이 풍부해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이 지역은 제주도 어민들이 가서 많은 조업 활동을 했던 그러한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도 과학기지 일대의 그 부분은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바다의 밭으로 인식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고 제주도와 생성 배경도 비슷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친숙한 이어도에 대해 중국 측은 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취재진은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한중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지난 95년 한국해양연구원과 중국 제1해양연구소가 공동으로 세운 연구기관입니다. 취재진은 우선 한국 측에서 파견된 연구소장을 만나 중국 측이 이어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도라는 것이 자국의 영토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 영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자존심 문제라고 할까? 당연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중국 정부와 언론은 이어도가 중국 관할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이 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수연장은 당연히 중국의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건 뭐 언론 여러 군데 나와 있고 또 그 일반인들도 뭐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역사적으로나 당연히 그 중국의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소장은 중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배타적 경제수역, 즉 이지 협상과 관련해 이어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양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 과학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절대적인 그 금액으로 봐도 아마 한국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한국보다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이 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뭐 10배, 20배 이상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취재진이 중국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在这个争议没有被这个解决之前，韩国单方面建一个基地，而且在这个苏岩礁之上建的，有失妥当吧？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근거로 이어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뉴스 사이트인 차이나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청나라의 북양수사 해도에 이어도 중국명 수엔자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1963년 중국 동해함대와 교통부 측량대가 이어도를 처음 정밀 측량했고 국제사회에 영해주권을 선포했다고 실려 있습니다. 苏元礁以前只是一个就是暗礁，周围就是浙江还有上海一带的渔民在附近捕鱼，或者是就是中国的天然渔场啊。然后就是在中国最早的一次就是1963年，中国第一艘万轮船撞在那个苏元礁上以后，苏元礁才在新中国就1949年之后变得有名起来。 한국은 1984년 연합조사대가 이어도를 조사하기 위해 선박을 보냈고 그때부터 이어도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보다 20년 더 빠르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정부기관의 공식 자료인 국가해양국 공보에는 중국 해양감시 비행기가
이어도 한국 해양기지에 대해 5차례 순환 감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어도 기지에 대해 중국 언론의 반응은 예민했습니다. 한국이 큰돈을 들여 암초섬을 세우려 한다. 한국이 2,400만 달러를 들여 암초 위에 기지를 조성했다. 대륙붕의 자원을 한국에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기사까지 있습니다. 한국 매체가 중국의 그 영토를 뺏어가려고 모함을 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암초에다가 거대한 돈을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주권을 선포를 했는데 한국이 억지로 거기에다가 다시 어떤 그 섬도 아닌 암초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지어서 이거를 자기네들 영토인 양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합니다.但是现在就是在中国海洋大学，还有一些民间的老百姓成立了一些就是保护素岩礁的组织，每天进行宣传，甚至在报纸上进行宣传，通过网络进行宣传。可以说现在保守估计一点，也有10%的中国人知道中国和韩国正在侵占中国的素岩礁。 중국 현지에서는 정부, 민간인 할 것 없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이어도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쪽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어도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지 경계 획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선을 긋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도 있고, 해안선의 길이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대륙붕의 어떤 연장설이라든지 자연 연장설이라는 거에 근거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어떤 유리한 입장을 고려해서 택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이지 경계 획정을 되는 것이 있고, 중간선 원칙이 만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힘듭니다. 이어도는 우리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쪽에서 272km 떨어져 있습니다. 100km 이상 우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어도를 놓고 한중 간에 마찰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분쟁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10일 이어도 해양기지. 기지 주변에서는 어선들의 조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기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해경은 이 어선들은 모두 중국 배들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배들인가요? 예, 여기는 거의 중국 배들이 90% 이상이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 정도.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2003년도 여기 이어도 기지 건설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측정한 바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어도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일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어도 주변 수역이 2001년부터 반려된 한중어협정에 보면 한국이 배타적으로 이제 어업권을 행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 아닌 한국과 중국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역, 즉 현행 조업 질서 유지 수역에 이어도 수역이 포함됨으로 해서 지난 2001년 최종 합의된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와 이어도 주변이 우리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취재진은
한중 어업협정 비준을 논의했던 지난 2001년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27일 한중 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을 위한 제218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번 한중어업협정은 사실상 중국에게 광활한 의장을 양보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민감한 또 문제는 제주도의 마라도 남단에 위치한 이어도가 이제 현행 조비주 수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의원들은 우리 정부가 이어도를 명확히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이 간사였던 권오을 의원은 한중어업협정 수역도에서 한중 과도 수역의 남쪽 끝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통부에서 과도 수역 결정할 때 어떻게 해서 중국 측의 과도 수역은 북위 31도 50분인데 우리 측의 과도 수역은 북위 32도 11분으로 왜 마라도를 포기를 하고 양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도 수역은 4년 뒤 각각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우리 측 과도 수역의 남단 끝을 중국과 같은 31도 50분으로 정했다면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포함됐을 것입니다.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한 의문은 또 있습니다. 한중어업협정 비준 동의를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를 통해 서둘러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수역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수역을 확정하는 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하는 것은 백주 임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에 비준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 수역의 확보를 관철하도록 하겠고 추후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노무현 장관은 국회 해양수산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에서 협정 발효일자를 합의하는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 급증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커져 협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말해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획한 양이 연간 44만 톤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어선이 중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획한 양은 연평균에 갖고 9만 톤 정도입니다. 그 차이가 35만 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입장은 빨리 체결하려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조금 더디게 체결하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어도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우선 한국과 중국의 과도 수역 남단 끝이 왜 차이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측 과도 수역은 제주도를 감싸 안고 동쪽으로 확장이 됐고요. 중국 측의 과도 수역은 남쪽으로 약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측의 과도 수역의 면적을 동등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지형을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적을 좀 더 넓혀 이어도를 포함시킬 수는 없었을까? 일중 간에 양국의 이지를 52회를 인정해줬고 한일 간에는 35회를 서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을 시키려면은 우리 마라도서부터 이어도까지가 81회입니다. 81회를 저희가 고집을 한다면은 협정이 체결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중국 측에서 일단 상대적인 거니까 중국 측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논리가 당시 어업의 피해는 줄였을지 몰라도 현재 한중 간 이어도 분쟁에 불씨를 던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업협정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민들에게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영토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숨을
긴 숨을 갖고 좀 버텨서 원칙대로 국익을 관철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후환을 없애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한중어업협정 체결 때부터 어업협정과 현재 진행 중인 EEG, 즉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이어도에 대한 우리의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이어도는 중국 쪽보다는 우리 쪽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EEG 경계협정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EEG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측으로서는 해양 경계 획정 이전이라도 이어도의 위치를 보면은 가장 중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어도는 어떻게 경계 획정을 하더라도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가장 일반적인 중간선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어도가 우리 측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업협정과는 별개로 EEG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업협정에서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논리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EEG 협정에서 똑같은 논리는 저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형식 논리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논리, 어업협정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그 연장선에서 EEG 협정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떤 외교적 사안이라는 것이 단일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어업협정에서 우리가 우월적인 위치에 점하게 되면은 그것이 당연히 영토협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실제 중국은 해안선 길이와 인구 등을 고려해 EEG 경계를 획정하자고 주장해 이어도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EEG하고 어업협상 문제에 있어서는 EEG를 경계를 획정할 때 어업협상이 어느 정도 그 선행 과제 정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지난 2001년 어업협정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중국은 이어도를 한국 측 배타적 관할권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무언가 노림수가 있지 않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시에 중국에서는 그 이어도라든지 이어도 주변 해역의 해양학적, 어업적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이어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을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넣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 주도 면밀하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현재 EEG,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 협상에 따라 양국 간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EEG 경계 획정을 앞두고 중국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의 국영석유회사인 해양석유총공사의 홈페이지. 지난해 서해 대륙붕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미국 회사인 대본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중국의 11-34광구, 우리의 서해 2광구 바로 옆입니다. 얼마나 진행됐는지 취재진은 미국 대본사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Devon and CNOOC presently have a production sharing contract on Block 1134. When was the first time you? Is that looking at different records, or is that looking at seismic offshore? Is that looking at drilling? You know, it's a whole big long process. It takes years. Well, the first stage is looking at records, looking at existing information. Trying to understanding the geology. So what's the stage right now? I can't tell you specifically. I have to go find out where they are on the process. But we acquired the block just last year, so it's in the
beginning. What does CNOOC say? Do you have a kind of plan to when do you drill at the place? I don't know if they've been set yet. 중국이 석유 시추에 나서겠다는 11-34광구는 우리가 군산 앞바다라고 부르는 서해 제2해저광구와 맞닿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2해저광구에서 어떤 시추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국내 유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제2광구 시추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며 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취재진이 입수한 석유공사의 공문입니다. 중국이 11-34광구 탐사에 나서자 석유공사가 산업자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지난 2005년 정부가 석유공사의 2광구 시추를 유보시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공문입니다. 공사가 서해 2광구 탐사 시추를 추진하자 정부가 이지 협정 체결 때까지 탐사를 유보하고 대신 동해 6-1광구를 탐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정부의 자제 요청과 함께 중국 측도 석유공사의 서해 2광구 탐사에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도 몇 차례 그 지역에서의 또 분쟁 예상 지역에 탐사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중국 해군 함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를 해서 우리 측에서 이제 자진해서 분쟁 피하기 위해서 이제 철회하고 우리 중국 측이 주장하는 지역과 우리 측이 주장하는 지역과 이제 충돌하지 않는 우리 측 해역에서의 이제 시추 작업만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서해 2광구 시추는 중국의 항의와 우리 정부에 의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우리 측에서 200캐리면은 총 2005년도 11월 달에 제2광구의 한중 잠정조치 수영내에서 탐사 시추를 일공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추 관련 그 관계부처 그 회의에서 중국 측도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측이 시추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중국 측을 자극해가지고 외교적인 어떤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그때 탐사 시추를 좀 자제한 적이 있습니다. 탐사 자제를 지시했던 또 다른 정부 부처, 외교통상부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해양 경제협정 교섭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교섭회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관계부처끼리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탐사를 자제하는 동안 중국은 발빠르게 세계 10대 석유 탐사 업체인 미국 회사와 손을 잡고 시추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중국 광구와 우리 광구의 중첩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약 25,700평, 그러니까 85,000 제곱미터 정도가 겹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석유 시추에 나설 경우 우리 서해 2광구를 상당 부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좌표를 가르는데 중국 측하고 우리 측하고 좌표가 틀립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그런 측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겹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수차례 미국 데본 에너지 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을 이행한다면 이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양경제협정 교섭회담이 진행 중인데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를 강행한다면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제해 두도록 중국 측에 거듭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외교 분쟁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탐사에 뛰어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쪽 지역에 유전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란 어떤 나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어떤 미리부터 좀 못을 박는 행위가 아닌가.
대륙붕 밑에 넓게 퍼져 있는 자원은 누가 먼저 자기 영해 쪽에서 파이프를 꽂고 뽑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대륙붕에는 외교 마찰을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큰 자원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금, 은, 철, 그리고 금홍석, 그리고 모나자이트, 저콘 이런 아주 고부가의 그런 전략 광물 자원들이 들어가 있고, 대륙붕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죠. 서해 대륙붕의 대부분을 중국이 자신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륙붕 연장설입니다. 대륙붕은 수심 200m까지의 완만한 경사를 가진 해저 지형을 말합니다. 중국은 서해의 3분의 2 정도가 중국 땅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덮여있기 때문에 중국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 한국인 학자는 중국의 서해 석유 탐사가 군산 앞바다를 넘어서 서해 대륙붕 전체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중국 국내법에 의하면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겹치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 국가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먼저 사전에 협의를 거칠 것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공동 탐사, 시추 탐사 지역이 한국과 중국의 중간 가상선에서 오른쪽에 치우쳐서 있다면 중국이 먼저 사전에 한국과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중국 국내법 맞는데 중국 국내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국의 중간선 덩거리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광구 석유 탐사를 통해 중간선은 이미 깨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중간 서해 가상 중간선을 넘어서 중국이 시추 탐사할 경우에는 중국의 육지의 자연 연장 원칙이 적용되고 우리의 덩거리 중간선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서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해저 자원과 관련해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대응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동중국해에서 춘사오 가스전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바로 바깥 지역에서 중국이 이제 유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은 해저 유전이 이제 공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일방적으로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인근 해상에 중국 해군 함정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시로 자위대 순찰기를 띄웠고 이듬해인 2005년에는 인근 지역에 가스전 시추권을 민간 회사에게 주고 시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춘전을 싸고 일대 충돌이 이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생기겠네요. 네, 이제 한번 금년 내지 1, 2년 안에 예상이 될 수 있고 두 대의 어떤 달리는 전차처럼 마주보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양측의 협상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해 대륙붕 그리고 이오도와 관련된 중국의 행보는 일본과의 독도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국회 독도특위에서 활동했던 김기현 의원. 그는 한중 어업협정과 이어도의 문제점을 지난 1999년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신한일 어업협정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수역으로 지금 독도를 내놓고 나니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물론 이의지를 획정한 것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역을 정한 것도 영토 곳간에 미친 영역을 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중간 수역으로 넣어놓고 나니까 일본에서 이제 그걸 근거로 자기들이 그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그걸 또 근거로 내세우는 건데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명확히 우리 영해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이 일본의 독도 권리 주장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목소리를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무대응 침묵 정책을 실시해서 독도 명칭에도 세계에서 많이 뒤로 밀리고
또 독도 영유권의 핵심이 되는 이대특 기점 문제나 중간 수용 문제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토 문제나 영유권 문제,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당당하게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주권을 지키는 전제에 의해서 친선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시대를 맞아 바다 및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략적 행동이 과연 자원만을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취재진은 이여도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에 숨겨진 이유는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남서쪽 149km. 이여도 해양기지에서는 수출 물량을 실은 컨테이너선의 항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가 이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은 중동의 원유를 실은 수송선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주요 해상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여도 해양과학기지는 과학적 목적 외에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환경 문제, 지구 환경 문제, 그다음에 아까 해양 원격 탐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과학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 과학시설은 장차 군사적 목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잠수함이라든지 배가 지나가는 여러 자료를 확보해서 그런 나중에는 대잠함들 우리가 또 대양 해군 지향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이 기지를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여도 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나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여도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반응의 이유는 중국의 해군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에 주둔한 북해 함대는 원자력 잠수함 6척 등 모두 1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 전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함대가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바로 이여도 해역이라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숨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서해 바다가 문제가 바다가 얕기 때문에 잠수함 작전을 하는데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저기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반도와 중국 인근의 수심을 나타낸 해저 지형도입니다. 이 해도를 보면 중국 측 해안선을 따라서는 대륙풍 때문에 수심이 5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북해 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주와 이여도로 이어지는 우리 쪽 바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가급적이면 깊은 바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서해 바다가 평균 깊이가 44m인데 이제 깊은 데도 있으니까 그 깊은 항로를 중국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여도라든가 이런 섬들이 예를 들어 이것이 완전히 한국 거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거로 인정을 할 경우에 바로 그 부분을 중국 잠수함이 지나다니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11일 취재진은 제주도 서귀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해군이 제주도에 상시 배치해 놓은 전투정은 150톤급 참수리정 2척. 지난 2002년 서해대전 당시 쓰였던 소형 전투정입니다. 취재진이 동승한 전투정은 최고 시속 55km를 달릴 정도로 기동력을 보였습니다. 평시에는 여객선 및 선단의 호송 및 항만 및 연안 방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취재진은 다소 황당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배가 소형이기 때문에 파고가 해상 상태 파고 2.1m 이상, 바람은 21나트 이상일 경우에는 임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게 불면
출동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이어도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멀리 부산에 있는 기지에서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군이 부산을 출발해 이어도까지 무려 2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국은 상하이에서 출발해 14시간 45분, 일본은 사세보에서 15시간 10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6시간 이상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해군은 지난 92년부터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 무역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해군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 남쪽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건조 중인 신형 이지스함은 물론 조만간 인도될 독도함 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해군 기지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합니다. 지난 11일 제주도청,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주도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전략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군사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섰을 때 지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제주도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장소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단체들은 마치 평화라는 것은 비무장만 해야 이제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3일 바다인 제주도가 우리 영역을 지켜는 그런 울타리가 없으면은 제주도민이 평화롭게 살 수가 없겠죠. 해군기지 예정지 주민들도 찬반 양론으로 맞선 상태입니다. 해군기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제주도 화순항. 찬성하는 쪽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은 지역의 인구 유입도 되고 또한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역시 우리 분납을 하면은 지역 농산물도 소비할 수 있고 인구가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에 학교라든가 병원이나 의료시설도 갖출 수 있고. 반대쪽 대책위원회는 해군기지가 경제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총 가구 지금 동해도 점점 실진을 주고 그 송정도 바로 해군 인근 그 불화가 완전 죽어가는 거야. 80년도에 가구당 소득이 2,700만 원인데 지금 그때 그 지지난해 그 조사 해군에서 한 거는 평균 소득은 2,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오히려 가구당 평균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제2의 후보지로 떠오른 위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감귤 재배가 시들해진 뒤 소득이 감소하자 위미 1, 2 주민들은 유치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미 1, 2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혜의 바다를 터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 환경 파괴 문제를 주로 제기했습니다. 2km가 강판이 나간다면 저 섬 가는데 한 4km 되거든요. 그 반이 강파제로 이제 내립돼가지고 부대가 생겨버리면 이쪽 조류나 이쪽 조류나 전부 흐름이 바뀐다는 얘기죠.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해 보였습니다. 저쪽 여천망지로부터 공천법 모래판, 이승이 오름, 망오름, 박물관 쪽으로 해양 경승지가 있기 때문에 지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발전 가능성을 우리한테 후대한테 물려주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찬반 양론을 수렴해 행정 처리를 해야 할 제주도의 입장은 어떨까?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해군기지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착공된 이후 6년간,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한 2014년 동안 이 6년간에는 보면은 집중적인 이제 그 건설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한 3천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 예산 투자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고. 보고서의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건설 투자 3천억 원, 일자리 1,700개 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평화의 섬이란 이유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된다는 입장도 밝힌 바가 없고 또 유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중국 측이 대양을 향해 꾸준히 해군력을 늘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국가 전략 사업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10년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섬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지금 이어도를 둘러싸고 이제 중국 정도인데 실제로 그 우리 해군을 동원해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해군 파견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떤 섬을 둘러싼 분쟁을 막는 이런 억지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해군기지는 바로 중국이 그 동진화해로 나오는 이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군사력이라는 거가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전쟁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군사력의 기본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으로 평화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 노력은 해야 됩니다. 지난 18일 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이어도와 해양 영토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조치를 비판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말하는 분명히 이어도 문제도 이렇게 아무도 나서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어도 문제를 어떤 자료도 체계적으로 모으는 데도 없고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있고 어떻게 관련 민간 단체조차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이 시민단체는 중국이 이어도 부근 암초인 파랑초를 우리보다 먼저 발견해 띵엔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1세기고 다음 세기는 계속 이제 바다가 중심되는 세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제법적인 대비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상에서 전문성 결여로 인해 국익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떤 전문직이 좀 적습니다. 공무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환보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거의 평생을 그 업무에 매달려 있는 점에서 볼 때 어떤 국제적인 협상에서 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 쪽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도 그 실속을 좀 잃기가 쉬운 그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도 문제가 영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조용한 외교가 아닌 할 말은 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독도 문제가 됐든 이런 영토 문제 같은 걸 갖다 놓고 조용한 외교라고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그 노골적인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다 해내고 또 과도한 표현까지 할 수 하는 정도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도무지 현 정부가 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계속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잠수함은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양국의 인근 바다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해 통항권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볼 때 유사시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중, 한일 2지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이미 한중 어업협정 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본, 중국처럼 이지 협상을 책임질 수 있는 독립기구를 속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제 100년, 200년 뒤에 국익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 추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